안녕하십니까. 다른의 정의영입니다.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또 재차 5일선이 붕괴되면서 일단 또 경계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비중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강남근 선생님. 네, 지수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종목에 좀 많이 초점 맞춰서 수익률 많이 났는 종목으로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공명 정주입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또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코스닥 이번 달에 이제 하단 추세 근접해 있는데요. 일단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린이님. 자,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이 붕괴됐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래 기법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침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승권이 있고요. 현재 종합주가지수도 721선 3년 평균 지수대가 저 위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밑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침체권이라고 그래요. 침체권에서 우상의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을 전환 시도된다 하더라도 5일선이 붕괴되면 항상 5대5로 경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요 하단 추세, 쓰리바닥 신조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그때는 더욱더 경계한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겠고 종목이나 종합주가지수나 내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은 현재 추세가 단기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세가 우하향으로 전환이 되어 있네요. 이럴 때 투자 심리가 50 이하 또 단기 지표가 50 이하 이럴 적에 방향이 밑으로 내려올 적에는 더욱더 경계한다. 그래서 현재는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항상 종목을 잘 골라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네, 종합주가지수의 위치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차트상 22선에 대한 붕괴 시 혹은 22선에 대한 기준을 잡고 하든지 추세 하단선을 잡고 해서 둘 다 뭐 가능한데요. 22선 붕괴된다고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주식은 방향성, 흐름, 추세, 하단선 및 전저점에 대한 붕괴가 그때 이제 추가적 하락이 염려가 되는 거고요. 일단 22선에 대한 붕괴는 일단 상승을 일단 기대하기 좀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짧게는 22선 기준 가져간다. 그런데 이제 주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월봉에서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을 두면서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정상적인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1년 주가 빠지고 외바닥 나오고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월봉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단기가.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이 바닥치기 전까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등락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월봉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바닥이 나오면 그때는 좀 안정감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월봉의 전저점 부분에서 지지가 되느냐, 추가적인 붕괴가 되느냐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5일선 매매, 길게는 전저점에 대한 붕괴가 되지 않는 선, 그러니까 657.77 전저점이 안 깨지면 종목 장세는 괜찮아요. 근데 주식은 기준점이 뭐냐면 추세 붕괴 내지 전저점 붕괴 이런 거는 이제 추가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계를 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는 추세 깨졌죠. 2차는 전저점. 전저점까지만 안 깨지면 종목 장세는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 이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국내 우리나라가 좀 제외될 이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 거죠. 일단 굉장히 위험한 징후들은 그런 지표들은 일단 그렇게 좀 나쁜 징후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코스닥 일봉 차트가 좀 추세가 이탈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막판에 이제 매물 출회와 함께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아시아 증시가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밀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반대로 환율은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원화 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막판에 외인들의 현물 수급이 양호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견조한 모습.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급락세가 나온 건 아니죠. 국내 증시만 한정적으로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이 또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가 좀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량 매도하면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징후들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아직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주반에 유럽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제 추가 금리나 기대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죠.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 이제 긍정론을 좀 선회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낸드가 재고가 이제 고갈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낸드 플래시, 디램 같은 경우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또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지속하는 전략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 추세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나리네님 시장 설명 여기까지 시장 설명 마치고요. 나리네님. 네. 일단 어떤 그 종목이나 종합주가 지수를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적에는요,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투자의 관점은 주봉에서 보고 판단하십시오. 일봉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봉이나 주봉이나 또 종합주가 지수나 항상 721선 상단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지테크를 좀 볼까요? 현재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720선 저 위에 가서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가서 720선이 올라가 있으면은 주가는 밑에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고래 기법에서는 무조건 부실주 개념으로 봅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720선이 위에 가서 있으면은 주식이 다 했든가 뭐 악재가 있든가 미래 성장성이 낮다든가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실주 관점에서 침체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 자, 그런데요, 침체권에서 이렇게 올라올 적에 우리가 항상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이 720선이 밑에 가서 있고 주가가 위에 가서 있을 적에 그런 종목들로 골라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면은 현재 우하로 꺾인 지가 하나, 둘, 내일이 3일째죠. 내일 3박자 관점에서 오히려 치고 나갈 것이냐,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판단될 적에는 고래 기법에서는 이 단기 지표를 활용합니다. 단기 지표가 50에서 60로 전환될 적에 거래가 늘어날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 이럴 적에 우리가 매수의 관점을 보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4,000원 기준 4,400원이니까 3,600원이 지지선이 아니겠느냐 예상 속에서 지지받고 양선이 발생이 될 적에 거래가 늘어날 적에 단기 지표 터널 적에 그렇죠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추세 중기 매도권 저항대 이득 시전 이후에 현재 2주째 다음 주가 3주째 3박자 관점에서 그래서 현재는 서두를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단지 이익률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거래가 또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대량 거래 날 종가 기준을 항상 이탈할 적에는 어떤 종목이든지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크 선생님. 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출에 관련된 수출 규제에 관련된 불화수소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국산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요새는 다 꺾이고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단발성에 대한 여지를 제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 크다. 그런 건 꺾이겠지만 실질적인 소재라고 한다면 정부에서의 매년 소재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 국산화에 대해서. 근데 실제 소재에 대해서 일단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꿈의 신소재 바로 그래핀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의 9일 제지를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패턴상 이 일봉에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있죠. 대응봉, 대항봉, 대응봉 이런 식으로 봉 길이가 긴 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면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의 변곡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그리고 2차 상승 파동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타났죠. 그래서 1차 이후 조정받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 4개월째 올라간 상태라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봉상 박스권 상승세 때 상단 저항권 부근에 왔을 때
무조건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근처에서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근처 오다가 분차트가 꺾일 때 어떻게 바로 이제 신고가 고점 돌파하다가 하락장경 음봉 나오는 요 시점에 바로 앞부분의 양봉을 넘어서는 음봉 그러면서 5인선 붕괴 이때 매도를 딱 쳤으면 이런 하락을 피했겠죠. 근데 거래가 최근에 많이 텄던 게 바로 이 봉인데 이 봉의 거래량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투를 찍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투 안 찍었으니까 뭐 보유. 뭐가 저가에 샀으면 보유도 상관없겠지만 아직까지 하락 전환까지라든가 상투 찍은 건 아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게 아직 크게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나 지금 거래가 늘면서 위에 꼬리가 긴 탄력 둔화 흐름을 보였을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이런 개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유하는 거 좀 부담이 있고요. 재차 상승세가 이어지려면은 요 음봉 큰 거 있죠. 거래 늘면서 빠졌던 거. 요 시가 6,990원. 그래서 약 7,000원이 넘어가야 재차 상승 가능성을 열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조정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지종관님. 예, 제가 일단은 오늘은 좀 반도체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뚜렷한 좀 세력들이 좀 들어온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지수 급락에도 견조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오늘 강세 일봉 속에서 향후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인공지능,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죠. 일단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고객사로 뒀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EUV 공정, 삼성전자, 일본에 공격당하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 미세 공정 핵심 부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하반기쯤에 다른 글로벌 이제 업체와도 이제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20%대 이상 상회하는 기업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20%대 상회하는 기업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 이익률이 굉장히 양호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달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터치하고 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장기는 5개월 이평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선 최근 들어 이 하단 추세 부근, 중기적인 관점에선 2,800원대 부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이제 60일선 부근이죠. 2,900원대 중반대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권은 정고점 부근인 3,000원대 중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이런 이제 이익률도 높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은 조정받을 때 또 저로의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매출 전망치는 2배 가까이 급증할 걸로 일단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SAMT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IT, 유통 판매 업체이죠. 무엇보다 SAMT 같은 경우 삼지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들은 연기금 쪽과 투신 쪽에서 최근 1개월 동안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뚜렷한 세력이 들어온 기업이죠. 일단 아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포인트 엔지니어링 뚜렷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도 뚜렷하게 연기금 일단 투신 쪽에서 매집이 들어온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거래량은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이번 달 투자 신뢰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회사 또 장점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MT 일단 수급 동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SAMT 같은 경우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쪽 오늘도 연기금 쪽 수급 이탈은 없었고요. 그리고 투신 쪽에 수급 이탈은 없었습니다. 94만 주, 투신 쪽에서 11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수급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SAMT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개월 이평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단기는 21선 돌파가 이뤄진 만큼 오늘 단기는 5선 이탈됐지만 기간 수급 이탈 없이 대량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단 추세 부근이죠. 2070원대 부근, 이 부근에서 항상 저점을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부근 어느 정도 추세 하단 부분을 저점 국면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 긍정적으로 이제 선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뚜렷한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들 위주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시연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또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큰 선님. 네. 국일제지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특징을 바로 이제 다음 종목은 엑사인시입니다. 같이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종목이 또 엑사인시 후발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핀 관련주에 이 엑사인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다 하나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종목은 국일제지가 밀렸을 때 같이 밀리기 때문에 국일제지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는 강세를 떼는데 밀리니까 종가 8%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후발주가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란다면 원래 강세 테마는 대장주 후발주가 어느 정도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폭 자체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뭐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후발주 상한가 친다거나 아니면 20%대다 하면 18%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격차가 크다는 것은 이 테마 자체가 지금 힘이 좀 버겁다는 거죠. 그만큼 약간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탄력 둔화 흐름이 일단 나왔다고 한다면 후발주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탄력적인 상승세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현재 120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 돌파다가 대응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일단 파라보이도 하락 전환이 되는 만큼 탄력적인 상승이 지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간다면 오늘 음봉 시가 2015원을 돌파를 해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전략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다행히도 오늘 좋은 대형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대형 중에서 매수 포인트에 잡힌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 삼성 SDS가 오늘 특징이 좀 생겼죠.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었습니다. 연기금의 누적적 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오늘 확 늘어났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 속에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확 받쳐주기 시작하는데 삼성전 우리나라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 시장을 이끌 삼성그룹에서의 기업이 누구냐? 바로 삼성 SDS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중소형 테마 개별주도 뭐 올라갈 수 있게 된 건 일시적 순간에 테마성이 좀 강하고 실질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시장을 주도할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는 삼성 SDS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AI 쪽 안 할 겁니까?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겠죠? 근데 오늘 드디어 직전 고점을 막 돌파를 장중에 하다가 조금 내렸지만 거의 주봉상에서 생명선 첫 돌파, 월봉의 20개선 첫 돌파에서 월봉상 그동안의 조정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길게 난 상태에서 생명선을 주봉과 월봉이 첫 돌파한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늘면서 수급이 받쳐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2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점진적 상승을 노리는데 좀 탄력이 좀 빠르게 평소에 이렇게 등락 보이며 심심한 재미없는 위치가 아닌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 가능성을 두면서 생명선의 22선 매매 계속 유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나린혜 전문가님.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만의 원칙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사람은 기본적 분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고래사장 주식투자법, 고래 기법으로, 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 기법. 그래서 현재 포비스 TNC를 좀 볼까요? 자, 요 종목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720에선 3년 평균 가격대가 맨 위에 가서 있습니다. 역시 고래기법에서 부실주 관점. 그럼 침체권에 내려와서 우상향 쌍바다, 추세 전환, 거래 증가, 삼박자가 맞으면서 고래방이 위로 올라갔다. 이럴 적에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면 항상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때. 근데 이렇게 침체권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 침체권에서 부실주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동안 낙폭 과대해서 반등성이냐, 아니면 상승 전환 시도하는 것이냐, 이럴 때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 시도를 하고 있네요. 역시 거래는 증가 현상 보이고 있고 단기 지표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5개월째가 평균점이죠.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50이야. 그래서 일봉이 턴하면은 주봉이 턴하는 것이고 다음에 월봉이 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봉은 다음 달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일봉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대기 물대가 상존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매수 적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고래기법에서 매수 적정가는요, 어떠한 종목이든지 시가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서부터 5일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한다. 종가로 5일선을 회복하면 장중 종가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를 설정한 상태에서 비중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현재 보혜 양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혜 양조 같은 경우도 뭐 이전주 때문에 우상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탈출할 적에 720선을 돌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본래 기본적으로 진정한 바닥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럴 적에 오늘 추세가 전환이 돼 있네요. 오늘 거래가 조금 늘고 있네요. 투자 심리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네요. 이럴 때 50배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럴 때 삼박자가 맞는다. 이게 선행성 지표거든요. 단기 지표가 매수신을 보내면 역시 매수의 관점. 고래방이 우리로 잡히면 반등다운 반등보다는 상승 전환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5주선이 회복 시도하네요. 데드 크로스 데드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 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 그래서 요럴 적에는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테마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급등나. 그렇지만 바닥의 관점에서는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산 대비 적절한 비중,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자기 능력에 맞는 비중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이다.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현재 그 대형주 쪽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매수 포인트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삼성 ST 이런 것들이 주봉의 쌍바닥이 나면서 중장기적인 생명선 첫 돌파이기 때문에 드디어 4차 생명 관련주의 대형주 하나가 이제 매수 포인트에 잡힌 것 같고요. 대형주 쪽 심심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대형주도 탄력이 좋을 땐 좋기 때문에 대형주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규 전문가님. 예,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M10W예요. 그러면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항상 역대 경험을 통해서 흐름을 보면 일단 증시 통화정책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 유럽, 역시 일본까지 추가 부양 정책, 금리 인하 나서고 있는 만큼 그만큼 앞으로 전망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리네님.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주봉에서 우상향으로 턴했을 적에 그때 중장기 투자 관점을 보시기 바라고, 일봉에서는 5일선이 붕괴되면 경계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매매도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약간 경계권에 들어갑니다. 자, 감사합니다.